흔히 신체화라고도 하고요. 신경성 신체질환 또는 정신신체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흔한 몇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가 그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실제 유발하진 않아도 그 증상의 그 악화와 완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그 신경성 위험, 그 다음에 위험, 그리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 그 다음에 가슴이 매우 빨리 뛰는 심계항진 증상, 이런 것들이 특히 좀 제일 많이 신경성 신체질환으로서 많이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 중에 한두 개가 계속 반복되고 또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컨디션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많이 탄다 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내과를 먼저 가거든요. 그 이유는 진짜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신경성 질환이라고 다른 내과라든가 탁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이렇게 좀 환자가 꾀병을 부린다 또는 굉장히 좀 엄살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단치 않은 증상이다,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원인이 스트레스성인 것이지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기 자체를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장기에 연관된 있는 인접한 신경이라든가 이런 감각에 의해서 통증이라든가 불편감을 기능 이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하지 않다거나 병이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는 신체의 증상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근데 그거를 어떤 심리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연관짓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돌려서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 3쿠션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그 심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과 또 신체적, 심적으로 건강할 때의 반응이 다르니까 사실 이 정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딱 떨어져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과에서 정신과를 가봐라 라든가 또는 이게 심리적 문제 같다 또는 신경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실제 그 장기를 검사해보고 뭐 내시경을 한다거나 뭐 심전도나 심초음파 같은 걸 해봤을 때에는 그 장기 자체에는 어떤 뚜렷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기능적인 문제가 명백하진 않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또는 스트레스 상황인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데 왜 몸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 체계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또 그 신경 체계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신체 증상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체계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여러 가지 콜티졸 이런 호르몬들도 있고 뇌에서부터 그 뇌하수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신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을 야기하거든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라 하면 사실은 그 과거의 어떤 신체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책 다 집어넣고 지금부터 쪽지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이랑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인류는 그렇게 진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쫓아올 때와 비슷한 비상사태에 대한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 시간에 있는데 가슴이 매우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확장되고 소화가 갑자기 안 되고 얹히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건 당연히 좀 이럴 수도 있다 긴장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만 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는 내 몸이 왜 이러지?
가슴이 심장병인가?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하면서 매우 불안해지죠. 그러면 또 인체는 이것을 또 다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아까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교감신경계가 더 배가 되면서 더더욱 긴장하는 상황으로 다 가게 되면서 심하면 어떤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갈 수 있죠. 이런 식의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특히 취약한 장기들이 약해지고, 예를 들어 위가 원래 약했던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가 멈추거나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위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또 대장이 과민한 사람들은 이럴 때 계속 설사하고 싶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하는 증상, 그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계속 조이는 듯한 두통이 오는 증상으로 올 수 있고, 또 심장이 매우 뛰거나 그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더 극도의 긴장감이 들면서 쓰러질 것 같은 공황 발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은 다 신체적인 증상이니까 사람들이 소화기 내과에 가봐야겠다. 심장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머리가 계속 아픈데 뇌 MRI 찍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한 번씩 너무 증상이 심할 경우엔 체크해보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이거 신경성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사실 이 뒤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는 나의 신경계가 스트레스에 민감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심리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거나 실제보다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거를 해소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 이거를 생각해 보고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